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오늘 순서는 이제 개정법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된 거 3개, 그다음에 검찰청법 3개, 그다음에 통신비밀보호법 1개, 그다음에 수사준칙을 공부하시면서 형사소송법 뭡니까? 내용을 형사소송법은 형법과 달리 조문이 아주 중요하고 조문에서도 답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한 번은 보셔야 된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근데 준칙만 하더라도 4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보니까 일단 저번에 다루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보셔야 되니까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2022년 작년이네요. 9월에 뭡니까? 그 검은수 안박 들어보셨죠? 그래서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이 각각 3개 그 개정이 됐습니다. 또는 신설됐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청법 보고 계신가요? 유인물이 3가지인데 그 중에 뭡니까?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2022년 9월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오케이. 네. 첫 번째가 뭡니까? 검찰청법 지금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 축소. 그래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그래서 6대 범죄 지금 이제 외울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2가지를 했죠. 경부, 호남선,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호남선, 경부선. 빨리 하셔야지. 빨리 합니다. 할 게 진짜 많다니까요. 경부, 아니 무슨 6.25 때 안보 해독하고 계시나요? 경제범죄, 그다음 뭐라고요? 부패범죄. 6대 범죄. 옛날에 성경 공부는 방대했는데 옛날 거 버리고 2가지만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 그 다음에 이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 특별 사법경찰관리를 말합니다. 오케이? 특별 사법경찰. 그 다음에 공수처라 그러죠.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이것과 이것이 추가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봅시다. 이건 지금 뭐냐면 이 경찰은 뭡니까? 모든 사건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는 지금 뭐라고요? 모든 사건이 아니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한정했다니까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경제범죄, 그 다음에 부패범죄, 그 다음에 누가 범한 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한 범죄, 그 다음에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 할 수 있겠죠? 통과. 기수쌤 팁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네, 여기 대통령령이 뭔가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네? 그 바로 써놨는데 읽지도 못했어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3번에. 오케이? 그것도 이름도 좀 하나 알아두시고. 지금 뭡니까? 검찰청법이랑 형사소송법이 법무부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 않습니까? 현재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결론은 아직 나왔지 않았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알아두시고. 외우셨어요? 한 번만 해봅시다. 경제범죄, 부패범죄, 또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특별사법경찰관리가 범한 범죄, 그다음에 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건 검사도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개시야, 개시. 오케이? 2번째. 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뭡니까? 먼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갑이라는 검사가 A라는 뭐예요? A가 범한 부패 범죄를 직접 수사를 개시했어. 검사 이름이 갑이었죠. 이 갑돌이 검사가 이 사건을 뭐 할 수는 없다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아시겠어요? 즉 유식한 말로 하면 수사 검사와 공소 제기를 2자로 뭐라 그래요? 기소.
그래서 수사검사, 공소지검사를 즉 기소검사를 뭐했다? 분리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직접이 숨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멋진 말로 뭐라고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당연하죠. 얘는 아까 여기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뭐한 거? 이거 봐주세요.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데 여기 보면 사법경찰관이 뭡니까? 수사를 개시해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야. 얘는 알간 네, 아시겠죠? 녹화 중이니까 친절하게 통과? 저 밑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팁. 네,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단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즉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갑이라는 사법경찰관이 A씨 사건을 뭐한 경우에 수사했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송치 결정, 즉 사건을 송치했다고. 이 경우는 당연히 검사가 뭐하게 되겠어요? 기소하겠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법무부 측 주장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에 드신 분들은 또 마음에 들 것이고 여러분들 일단은 경찰 편을 들어야 되겠죠. 실제로 뭡니까? 올 2월 달에 이 경찰 직장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기각 또는 각하해 주라고 의견을 제시했어. 얼마 전에 뉴스를 안 보시고 모르시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이 조문대로 검찰총장이 부패 범죄 및 경제 범죄 등의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책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그다음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것도 조문이죠. 좀 개정 조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렴한 경찰학처럼 문제를 만든다면 법무부 장관이 X 빨리 합시다. 이 조문을 꼭 문제로 출제해야 되겠다. 경찰학처럼. 그럼 뭐라고? 법무부 장관은 X, 검찰총장이 그 다음에 반기별로 X, 분기별로 어디에? 뭐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그 국회 보고하다고 하면서 지금 뭡니까?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국회를 통한 통제 조문입니다. 유시간 말을 하면. 오케이? 동그라미 좀 해두세요. 누가? 검찰총장이 국회에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기간은 분기별이에요, 반기별이에요?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4번 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반기는 1년에 2번. 오케이,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끝났습니다. 몇 개다? 3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또 제한했다. 2번째,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3번째, 네, 통제를 위해서 뭐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다가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만들어놨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도 3가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보시면 검사의 보안 수사의 범위를 뭐했다? 제한했다. 이런 보안 수사는 원래 언제 나오는 겁니까? 불기소할 때는 재수사를 뭡니까? 정중하게 요청한다 그랬죠. 보안 수사는 불기소가 아니라 다시 말리기하고 있는데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했어. 그럼 뭐예요? 재수사를 요청하고. 그죠? 경찰은 뭐 했어요? 사건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이때 뭐가 나와요? 보안 수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컨트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좀 하겠습니다만 수사를 개시할 적에 시작하는 문제가 뭐예요? 문제되는 게 수사의 경합.
수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게 법인남, 인권침해,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장 수사권의 남용. 이때는 뭐 즉 한마디로 위법 수사라 그랬죠. 이때 문제가 되는 게 시정조치. 그다음에 수사의 종결에서 문제되는 거. 기소에 송치했을 때는 보안 수사. 그다음에 불송치했을 때는 재수사 요청. 이게 컨트롤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여기다가 살을 붙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보안 수사는 언제 한다? 사건을 경찰이 송치해 줬을 때, 야 공소제의 결정이라든지 공소 유지 또 이제 언제도 하는 겁니까?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는데 판사한테 영장을 나 청구하려고 하는데 조금 보안 수사해 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큰일인데, 오케이? 그런데 그 보안 수사 규정은 여전히 유효한데 이걸 신설한 겁니다. 보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보안 수사 범위를 제한해놨다. 검사는 197조 36항 소급시도 이 조문을 외우는 사람도 있더라. 외워지지도 않아. 내용으로 나오지 조문은 그냥 앞에다 붙여주기만 하지. 읽어나 봅시다.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안 수사도 언제 문제가 된다? 영장 청구 전에 빼놓고는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먼저 보안 수사가 나온다. 그걸 먼저 깨우쳐야 돼. 아시겠죠?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럼 봅시다. 일반적으로 뭡니까?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지금 의외적으로 직접 뭐 할 수도 있지만 검사가 할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뭡니까?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뭡니까?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요구입니다. 보안 수사는 정확히는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때는 동일성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없어요? 응? 없겠지. 여기는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만 뭡니까? 세 가지 사건에서만 동일성이라는 한도를 뒀다고. 근데 거기서도 뭐예요? 무대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는 동일성을 참 모르시죠? 네? 동일성은 한 가지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제가 있고 수제가 있죠. 일제는 단순 일제는 빼버리고 법적 경합, 포괄 일제. 수제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상상적 경합까지는 소송상 일제, 동일한 사건으로 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체의 경합법은 당연히 뭡니까? 수개의 죄인데 이건 다른 사건으로 본다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갑돌이가 다단계 사기꾼이야. 을돌이, 을다시, 을투다시. 이 경우에 뭡니까? 피해자가 3명이네요. 근데 수개의 기망이가 있어서 각각 피해자별로. 그럼 뭐가 돼요? 수개의 기망이가 있었다면 실체적 경합. 한 개의 기망이가 있었다면 다 모아가지고 한 번 했다면, 그죠? 이건 실체적 경합이고 이건 뭐예요? 상상적 경합이에요. 그럼 법에서는 얘는 동일성이 없다 그러고 얘는 동일성이 있다 그래. 상경까지는 동일성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일단 동일성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세 가지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다 송치받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보안 수사는.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봅시다. 여기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래 보안 수사는 뭐 하는 거다? 경찰한테 뭡니까? 네, 요구하는 것인데 물론 외적으로 뭐예요?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안 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사는 할 수 없다. X. 답으로 떴어 그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검사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세 가지 사건입니다. 세 가지 사건. 시정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송치를 요구한 사건. 그러니까 송치가 된 경우야 지금. 첫 번째 뭐라고요? 시정조치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오케이? 그래서 송치를 요구했다.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장소, 감찰 과정에서 송치를 명한 경우. 그러니까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했는데 불법 체포, 구속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을 명하거나 송치를 뭡니까? 요구할 수 있죠. 그때. 그 다음에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오케이? 불송치했는데 뭡니까?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을 하면 뭐가 돼요? 송치가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라고? 이 송치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만 뭐 할 수 있다고?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게 수개 기망행위를 했다. 여기 기망행위했고 기망했고 기망했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체적 경합범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경우에는 지금 이게 세 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된다 그래. 갑돌이 뭡니까? 을에 대한 뭐 사기 사건이. 근데 이 부분은 을 다시에 대한 을 투 다시에 대한 이 부분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야. 왜냐하면 갑돌이 을에게 범한 사기 사건, 갑돌이가 을 다시에게 범한 사기 사건, 갑돌이가 을 투 다시에게 범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니야. 이해되시죠? 근데 일반 사건의 경우에는 또 제한은 뒀어. 일단 좀 이따 해. 세 가지 외우셨어요? 시체고, 시체고, 투게더라는 단어가 어려운가요? 시체고, 외우고 있으면 그런 데는 지장 없어. 시정조치 미이행, 이거까지 외워. 메모리가 너무 많으면 안 돼. 메모리 능력은 한정돼 있는데. 그 다음에 체포 구속 장소 감찰. 오케이? 그 다음에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이 이의 제기예요. 신청이죠. 이의 제기는 좀 이따가 수사를 중지했을 때 나오는 것이죠. 오케이? 시체고는 뭐 한다? 지금 매우미의 시험장까지는 간다니까요. 저번 달에 외웠던 건 시험장에서 아리까리해. 그럼 찍는데도 곤란하다. 정확히 또 몰라야지 탁 마음 크게 먹고 찍는데 좀만 더 생각하면 알 것 같다고 아리까리. 그래 시간만 잡아먹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시험장까지 간다니까요. 한번 해봐. 시초고 이 세 가지 사건은 뭐 한다? 검사 네가 보안 수사할 적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말이 추상적인데 이것이 세 가지 사건에 속한다면 갑돌이가 지금 뭡니까? 가위 을한테 사기쳐가지고 뭐 했어요? 경찰에 구속사를 받고 있는데 불법 구식 의심이 들어. 경찰이 야 갑돌이 우리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송치가 됐어. 그러면 이것만 뭐 한다고? 보안 수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못 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뭐라고 다 나왔어요? 사법경찰관의 좀 말이 빨라요? 사법경찰관의 일반 송치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만 뭐한다? 단서를 두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 딱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머리에 넣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수사 개시 시작, 수사 진행, 또 수사 과정. 나온다니까. 준칙 개정법은 저번에 2차 때도 뭡니까? 구속영장 제시가 답으로 떴어. 물론 그때도 찍었지만 보시라고. 그거 말고 조문에서 답으로 뜬 게 3개인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작년 시험에서도. 수사의 개시할 때 수사를 과정, 수사를 진행할 적에, 수사를 종결할 적에.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수사의 경합.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고 여기는 뭡니까? 경부. 오케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경찰 공무원이 스스로 경찰 공무원을 수사하기 힘들다고 봐. 그래서 뭡니까? 이건 검사 네가 직접 수사를 개시해라.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뭐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우리 수사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건 약간 문제가 있다.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해서 지금 경찰이 특수부를 만들어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니까 뭐도 할 수 있어. 검찰청법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이야. 비급한 변명이라고 법을 조금만 알면. 그래서 검사도 수사를 개시권도 있고 누구도 경찰은 당연히 모든 사건이 있으니까 이때 수사의 경합의 문제가 생긴다. 원칙은 누구한테? 네? 이제 둘 다 있으면 조금 뭡니까? 몇 개 안 되는데 있네 너? 검사 네가 해라 그러지. 검사한테 있습니다. 오케이? 검사한테 있다. 위에는 있죠? 둘 다 수사를 개시했더랬는데 뭐? 검사는 아직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 안 했고 좀 이따 볼 겁니다. 듣기 마세요. 경찰은 영장을 검사한테 신청했어. 이거 누가 수사를 더 많이 한 거라고? 경찰이. 그러면 네가 해라. 오케이?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데, 그죠? 검사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어 없어? 네? 검사한테 우선권이 있는 게 원칙인데 외적으로 경찰이 송치 안 하고 수사를 여전히 진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검사는 수사를 그만둬야 돼, 중지해야 돼, 아니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너 검사, 네 경찰. 원칙은 누구한테 있다? 검사한테 있다. 외적으로 검사는 아직 판사 영장을 청구 안 했는데 경찰은 영장을 신청했다. 네가 더 수사를 많이 했네. 그럼 경찰아, 검사한테 사건을 송치할 필요가 없다. 그럼 너 수사 계속 진행해라. 문제는 검사는 수사를 중지해야 돼, 계속 진행해야 돼? 하길 잘했네. 수사를 계속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단 중복수사 방지 노리구물을 규정해 놨거든, 준칙에. 그래서 이송할 수는 있어. 검사가 사건을 뭡니까? 그만두고 누구한테? 수사를 그만두고 경찰한테. 무슨 이송? 누가 임의적 그러네. 임의적 이송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좀 더 보기를. 이거나 먼저 해. 일단 뭐 수사를 시작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 수사의 경합 문제가 생긴다. 이때 우선권을 검사한테 둔다. 그래서 송치가 나온다.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위법수사라고 적어놨는데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 오케이? 이 경우에는 송치 요구가 나오는데 제일 처음부터 송치 요구하면 안 되겠죠? 순서도 기억해 두세요.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해 주라고. 왜냐하면 이걸 확인해야 돼. 과연 이게 법령 위반, 인권 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고. 확인이 되면 뭐예요? 야, 좀 시정해라.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한테 보내라. 송치. 오케이? 이때는 징계가 나옵니다. 배제는 나오지 않아요. 직무 배제는 나오지 않아. 그다음에 수사를 종결할 때 수사의 종결은 경찰의 수사의 종결은 두 가지다. 송치 결정, 불송치 결정. 큰 틀로 나누면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서 검사 이거 공소 제기해야 될 것 같다. 송치해 주는 겁니다. 여기는 불송치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어려운 말로 하면 1차적으로 경찰한테도 수사 종결권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송치했을 때 무슨 문제가 나온다? 보안 수사. 오케이? 그러니까 보안 수사 좀 해주라 그런다고 경찰한테.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이행이 안 되면 뭐라고요? 징계 그다음에 뭣도 나온다? 다른 데도 해야 돼. 그래서 직무 배제. 그다음에 불송치 결정을 하면 여기는 이제 좀 정중하게 요구가 아니라 재수사 요청. 근데 이 불송치 결정 시에는 뭡니까? 검사보다 고소인 등이 더 파워가 세댔죠. 고소인이 뭐라면 이의 신청을 하면 사건이 그냥 뭐가 돼야 돼? 송치가 돼야 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컨트롤 머리에 이걸 집어 넣어야지 여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잘 만든 것이에요.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막 흩어져 있는 거
이번에 승진한 친구들도 보면 승시시험에서 이거 아주 잘 만들었다 나한테 그러더라. 그래서 먼저 큰 틀로 잡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갖고 되지도 않아. 그러나 큰 줄기가 필요하다고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모르면 이 준칙이나 형사소송법의 검사, 사법, 경찰과의 관계를 정부하기 힘듭니다. 오케이? 통과. 아까 뭐라고요? 시체고 세 가지 사건은 동일성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사 네가 보안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 조문을 빠른 속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린트에 다 있을 겁니다. 시정조치 요구. 그래서 검사는 사법경찰관리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 신고가 있거나 검사가 스스로 이 사실을 인지가 된 경우에는 뭐한다? 사건 기록 첫 번째 이걸 외워야 될 순서를 이때는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뭐한다? 요구한다. 오케이? 정확히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사경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부했어. 세 번째 옵니다.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뭐한다?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5항 봅니다. 그러니까 1항, 3항, 5항 이야기는 검사 이야기. 그 다음에 각각 밑에 딸려있던 것은 경찰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 되겠다. 경찰아 나한테 보내라. 뭐 할 수 있다. 사건을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뭡니까? 누가 이 사건이 지금 갑돌이가 의뢰대한 사건이 여기 해당된다면 뭐 한다고요? 경찰이 누구한테 보냈어? 응? 검사한테 뭐 했다? 네? 송치했다면 검사 너는 이제는 뭐라고? 이 사건과 동일한 부분만 동일한 사건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안수사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실은 다 뺏어온 거예요. 뺏어온 거. 아시겠어요? 이걸 너무 넓게 인정하면 검사에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뭡니까? 제한하는 취지를 유식한 말로 하면 회피하는 것이 돼버린다고. 이걸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감이 안 들어오죠? 됐어. 에고 그냥.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포는 뭐라고요? 체포 구속 장소 감찰. 이것도 좋은 문제를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는? 장입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은 불법 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누구로 하여금? 검사로 하여금. 여기 일단 빨리빨리 마무리 시간이니까 그러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동그라미 관할 수사관서에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해야 한다. 보시고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확신이 가질 필요 없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1. 체포 구속된 자를 뭐하거나 석방하거나 여기는 사람 이야기야. 체포 구속된 자를 뭐하거나 석방하거나 이걸 석방명령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범죄자지 않습니까? 범죄자는 뭐? 석방 범죄자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다음에 2. 사건을 검찰에 사건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석방명령 그리고 뭐라고요? 송치명령.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거의 안 된 것 같습니다. 인권옹호, 직무명령, 불준수죄. 오케이? 형법에 검사의 인권옹호 명령 뭐라고? 그러니까 검사 빼야 되겠죠. 인권옹호 명령 불준수죄가 돼. 인권옹호 명령 불준수죄. 경찰이 이걸 싫어하는 죄야. 그 다음에 세 번째 해보겠습니다. 여기 245조의 유괴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게 뭐냐면 불송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피해자가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인 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망 폐직형 이게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지체의식 검사에게 뭐 한다? 사건을 송치한다. 이 세 가지 사건의 경우에는 보안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오케이? 세 가지 외우셨습니까? 그다음 미리 다시죠. 너무나 중요한 이번 시험에 나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 신청의 주체에서 뭐 고발인은 제외한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보안수사 보시면 그 3페이지에 준칙이 있죠. 준칙. 어차피 할 거니까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 시체 고를 받지 않습니까? 3페이지에 검사의 보안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세 가지 사건 외웠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안수사를 하는가 좀 보자고. 준칙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수원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게 송치받은 사건입니다. 송치 결정이야. 245조 5 1호가 뭐라고요? 송치 결정. 계속.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은 사법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 특별히 직접 보안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펴시고. 안 넘긴 사람은 반칙입니다. 넘기시고 2항. 검사는 법 제197조의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 사건 및 관련 사건 법 네, 그러니까 197조 2 1항 1호가 송치 결정에서 송치된 사건입니다. 앞에 조문이 송치 사건, 그 다음에 관련 사건 동그라미. 관련 사건에서 뭐 할 수 있다?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제 관련 사건은 장수생들은 알 겁니다. 법원 공부할 적에 그 관할할 적에 관련 사건이 나오는데 관련 사건은 관련된 사건의 준말이야. 이 경우에는 목표가 뭐냐면 병합해서 재판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건데 11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안수사 요구 이런 것들이 보안수사 요구라고요.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 송치 사건이 수식합니다. 송치 사건의 뭐 공소 유지. 그러니까 다 필요한 경우가 수식에. 송치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이런 구가 약하니까. 송치 사건의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오케이? 그다음에 2호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오케이? 이게 보안 수사를 뭐라고 경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뭐 한다? 보안 수사의 경우는 두 가지 제재가 나온다. 직무 배제. 나 빠져 다른 사람한테 말할래. 직무 배제. 그다음 뭐라고요? 징계. 아까 법인나무 경우에는 징계만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머리에 넣어두시고. 이 기출을 보면 수사준칙 문제는 정확히 모르면 틀리게끔 출제하고 있어요. 대충 알았으면 대충 틀린다. 관련 사건. 일단 여러분 형사소송법 11조거든요. 지금 이게 관련된 사건의 준말에 이렇게 알아야 돼. 뭐라고요? 1인 범한 수재. 실체적 경합법을 말합니다. 여기서 수재 의미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체적 경합. 또 이걸 외워야 되느냐? 외우지 마. 원래는 뭡니까? 쓰리수야. 한 번만 봐봐. 쓰리수 첫 번째 1인 범한 수재. 투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문제. 그 다음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범죄. 좁은 의미의 동시범이고 위에는 뭡니까? 공범이고 이래는 뭐예요? 실경인데 그 다음에 뭐 허위장인이 범인이다 이건데 다 하고 있네. 뭐라고? 허위감정 통역 번역 허위감정 통역지 위증 허위장인 장물 인 증거인멸 인 동그라미 범인이다. 범인 인력이야.
지금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냐면 보세요. 원래 갑돌이가 뭡니까? 을에 대한 사기죄. 그 다음에 갑돌이가 을 다시에 범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수인이고 이게 수객이 기망했다면 실체적 경합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뭐예요? 1호에 해당되죠. 관련 사건. 1이 범한 수재, 실체 경합범. 동일한 사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뭐예요?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수사하고 있어. 그럼 검사는 이건 관할할 때 나온 거라고. 원래는 뭐해라?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이건 갑돌이로 관련된 사건이니까 병합에서 뭐해라? 공소를 제기해줘라. 아시겠어요? 병합에서 공소를 제기 안 했다면 나중에 재판 진행 중이라도 뭐해라? 병합해라. 왜냐하면 얘가 뭡니까? 부산에서 재판받고 을에 대한 것은 얘는 뭐 전주에서 재판받고 왔다 갔다 힘들잖아. 또 법관도 따라 붙어야 되니까 뭐 해야 되고 소송 경제도 이 시간 말하면 반하고 아시겠죠?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냐면 아까 뭐라고요? 시체 고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사가 뭐 한다고? 보안 수사를 한다고. 아시겠어요? 근데 그 이외의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이건 동일성이라는 조건보다 더 넓어. 그러니까 일단 뭐라고 그랬어요? 관련된 사건도 할 수 있다고. 그럼 보세요. 갑돌이 뭡니까? 을에 대한 사기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봐주세요. 수사하다가 뭐 했다? 송치했다. 오케이? 시체고 이외의 사유로 지금 그냥 범죄가 있어 송치했다고. 그럼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든 또 뭡니까? 보안 수사를 하든 보안사를 요청하든 뭐 한다고 지금 이 경우에 이건 동일성은 없어요. 동일성은 없지만 일이 범한 수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뭐 할 수 있다고 보안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준칙에 다 있어. 이런 몰라서 그러지. 지금 정말 이해돼서 이건 관련된 사건이거든. 갑돌이랑 관련된 사건이야. 실제 경합범이고 동일성은 없다고요. 이해돼서요? 동일성 하나의 사건을 말합니다. 상경까지는 상상적 경합까지는 소송법에서는 동일한 사건 없어. 아시겠어요? 갑돌이가 뭡니까? 강간을 위해서 을순이를 차에서 못 내리겠다. 이때 강간과 감금은 즉 강간의 뭡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금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지 않습니까? 이건 소송법상은 일체로 취급한다니까 동일한 사건이 있다고 본다고. 제 말이 전달됐죠? 여러분 구체적 내용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일성을 해하자는 범위에 대해서 겁나 어렵다고. 그래서 일반적인 송치받는 사건과 비교를 좀 하시라고. 오케이? 다 보안 수사를 하는데 송치받은 사건은 송치받은 사건, 그다음에 또 뭐 또 할 수 있다? 관련된 사건도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일인이 범한 수재, 실제 경합법 이것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체의 고의 경우에는 보안 수사의 범위를 뭘로 제한해놨다?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거 수사하면 동일성을 해하는 거야. 이거 수사 못하는 것이라고. 이해되세요? 끝.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시체 고를 외우는 것이야. 합리적 근거 없는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네, 봅시다. 네, 준수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미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 여러분 별개의 사건을 두 자로 해주세요. 별건. 잘하시네요.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는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무로 규정해놨습니다. 별건 수사 금지를 뭐라고요? 명무로 규정했다. 이런 문장으로 나오면 맞는 말이야. 여기서는 검사에게 적용되는 조문인가요? 아니면 사법경찰관에게 적용되는 조문인가요? 둘 다. 여기는 198조가 준수사항인데 수사기관의 뭡니까? 준수사항이야. 아시겠어요? 수사기관의 준수사항. 물론 합리적인 근거 없이라는 단서를 달았네요. 그래서 수사에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돌이에 대해서 갑이 범한 뭐야?
입시 부정 같은 건 뭐예요? 자식에 대한 입시 부정은? 응? 유기한 업무방해가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건 증거를 이미 확보했어. 이 부분 좀 말이 어려워요. 봐봐요.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내세워. 아시겠어요? 관련이 없는, 이 관련이 없다 이 말은 뭐게요? A 사건과 B 사건은 관련도 없어. 근데 A 사건의 증거를 확보를 했어. 이걸 하면서 뭡니까? 이 B 사건에 대한 압박을 한다고. 자본시장법 위반한 거는 불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관련이 없다 이 말은 이미 증거를 확보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건의 의미야. 말이 좀 어려워요. 관련 사건. 관련 없는 사건 뭐라고? 이미 증거를 확보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건. 오케이? 그러니까 A 사건의 증거를 들이면서 야, B 사건도 너 불어. 이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제가 달아놨어요? 팁을 수사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별건 수사 금지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다. 즉 경찰, 검사 등 모든 수사기관은 즉 수사기관으로 돼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준수사항으로서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금지. 그다음 이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건의 증거를 이용한 자백 강요를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야. 밑줄 잡아서 이런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합리적 근거 없는 별건 수사 금지. 그다음에 다른 사건의 증거를 이용한 자백 강요 금지. 팁에 적어놨으니까 밑줄 작업 하셨죠? 통과. 이제 하나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네. 245조의 유괴 통지를 받은 사람은 뭐 한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는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뭐 했어요? 불송치 결정을 했어. 오케이? 그러면 검사한테도 해줘야 되고 또 뭐예요? 고소인, 고발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누구한테 통지를 해요? 밑에 안 써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조문지 펴보세요. 245조의 6 네, 읽어보십니다. 여기는 검사한테 송부한 날로부터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뭐 해야 돼? 검사한테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해야 돼. 왜? 검사의 재수사 요청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네, 통지를 누구한테 해줍니까? 같이 해봅시다. 1. 고소인이, 고발인, 피해자. 피해자가 무능력자라면 법정 대리 이 말이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직형. 우리가 고소권자랑 똑같습니다. 이 사람한테 뭐 해준다고? 야, 안타깝지만 불송치 결정했다.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해 준다고. 며칠? 일주일, 7일. 오케이? 통지를 받았어. 그런데 뭐라고? 수긍이 돼? 그러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수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고소인 등은. 그런데 우리나라 뭡니까? 좌파 우파 대립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건 민주당 주도로 지금 이게 이루어진 개정법이죠. 검수완박은. 봤더니 민주당이 보니까 뭐야? 우파 시민단체 이런 데서 일단 자기 사건도 아닌데 고발 조치 통지해주면 다 10중 8구 다 뭐하더라? 이의 신청해버리라 이 말이야. 그래서 민주당이 이걸 빼버린 것이야. 고발인이 이의 신청권을 남용하니까 또 자기 사건도 아니잖아. 이건 직접 관련성도 없는 것이고 헌법 시간에 보시죠. 고발인. 그래서 누구를 삭제했다? 고발인은 이의 신청권자의 삭제를 했다. 주의할 건 통지는 여전히 받습니다. 고발인 이 사건을 고발 조치했다면 불송치한 경우에 경찰은 통지는 해준다. 통지받은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 끝. 세 가지 하셨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세 개야. 검찰청법 세 개. 또 세 개만 외우면 안 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세 개. 예, 검찰청법 같이 해봅시다. 1. 보시면서 해도 됩니다. 지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의 범위를 또 제한했다. 큰 틀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경부. 그다음에 추가시킨 부분은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수 쪽 공무원의 범죄도 옛날에 없었던 이 부분은 추가시킨 것이다. 오케이? 추가를 알아두시고. 두 번째, 수사검사란 기소검사를 뭐 했다? 분류했다. A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그 사건을 A 검사가 뭐 할 수는 없다. 기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사검사는 여러분 그 수사검사 입장 돼보세요. 예단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범죄가 있다고. 그래서 10중 8구는 뭐예요? 공소를 제기해버린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른 검사한테 그 사건을 한번 검토해보고 네가 다른 검사한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해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정말 이해되세요? A의 사건을 각 검사가 수사를 했다. 개시를 했다. 그러면 공소제기는 을검사한테 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은 당연히 검사가 뭐 한다? 수사를 뭐 보안 수사 등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검찰총장이 뭡니까? 보고, 국회의 보고. 오케이? 1년에 몇 번? 4번. 그래서 분기별로 해라. 세 가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형소법 세 가지 해봅시다. 1. 보안 수사의 범위를 제한했다. 근데 기존에 뭡니까? 오리지널한 거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보안 수사 범위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세 가지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뭡니까? 보안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왜냐하면 이걸 안 만들어도 보세요. 봐봐. 이 부분 갑돌이가 을에게 범한 뭡니까?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했다. 근데 검사가 막 이런 것도 해버려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검사의 수사 직접 개시 범위를 제한한 것이 취지가 없어져 버리잖아. 아시겠어요? 일반 사건 말고 무슨 사건? 이거 뺏어온 거잖아. 뺏어온 거. 이건 그래도 된다니까. 이런 오리지널에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아시겠어요? 그런데 아까 세 가지 시체구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예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한 거랑 거의 같은 측면이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또 뺏어온 거잖아. 네? 시정조치를 이행 안 해서 뺏어왔다. 그다음에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해서 불법 구속이 의심이 들어서 뺏어왔다. 또 자기가 직접 뺏어온 건 아니지만 이신청해서 뭐예요? 뺏어왔다. 오케이? 그래서 시체고 외우시면 돼. 세 번째.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해야지. 두 번째. 별건 수사 금지. 그다음에 다른 사건에서 뭡니까? 취득한 증거를 이용한 관련이 없는 사건의 진술이나 자백 강요 금지. 오케이? 멋진 말은 세 번째.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은 제외됐다. 삭제했다. 제일 간단히 나올 고발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도 다 중요해요. 잠깐만 쉬었다가 뭡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 하셔야 됩니다. 동일성 같은 건 모르셔도 돼. 이해가 안 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공부 잘하시면 좀 그래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법 이걸 좀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